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사달은 제 아내가 자려니 지레짐작을 하였다가 그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적이 놀랐으나 이내 미안한 생각이 부릴 듯 하였다. 아내는 자기가 들어올 때를 고대고대하며 그 고난참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단정하게 앉았는가 하매 그는 가슴이 찌르르 하도록 예언하였다. 그런 줄은 모르고 일부러 만날 동안을 질질 끈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만 보면 몇 회를 그릴 것이 아니냐. 그 귀중한 시간을 어쭙자는 이허로 헛되이 넘긴 것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었다. 한치 한 푼을 다투어도 오히려 아까울 것을. 왜 이때 자지를 않소. 다사달은 아내의 앞에 주저앉으며 번연히 아는 잠 안 자는 까닭을 물었다. 고대 자요. 하고 아내는 방긋 흑지게 웃어 보인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렁그럭 맺힌 듯하다. 부부는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난데 눕구려 눕지요. 그러나 둘이 다 누우려는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또 한동안 말은 끊어졌다. 나는 내일 서라벌로 떠나가오. 한참 만에야 아사달은 큰 힘을 써서 가까스로 허두를 내놓고 아내의 기색을 살피었다. 아사달은 이 말만 끄집어내면 단박에 슬픔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려니 하였었다. 울며 불며 발버둥을 치려니 하였었다. 그러나 아내는 의젓하게 도사리고 앉아있을 뿐. 대답도 간단한 한마디였다. 나도 알아요. 이 홀가분한 한마디가 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천마디 만마디의 슬픈 원정과 서른 사설보담도 몇 갑절 되는 듯을 풍겼다. 그 자그마한 가슴에 커다란 고통을 부둥켜 안은 채로 꿀꺽꿀꺽 참고 있는 모양이 못 견디리만큼 애처로웠다. 아사달은 제 쪽에서 엉엉 목을 놓고 울고 싶었다. 내일은 일찌감치 길을 떠나실 텐데 정말 어서 주무세요. 하고 아사녀는 갈아놓은 이부자리를 다시금 매만지다가 갸웃이 남편을 쳐다본다. 방 안은 덥지도 않은데 그 오목한 코끝에는 단방울이 송송 솟아났다. 슬픔을 누르느라고 마음속으로 무한 힘을 쓰는 까닭이리라. 아사달은 대번에 목이 꽉 잠기는 듯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어서 주무셔요. 아사녀는 또 한 번 조른다. 아사달은 그대로 쓰러질 듯이 누웠다. 이렇게 바로 누우셔요. 아내는 베개를 고쳐매고 이불에 접힌 자락을 펴서 따둑따둑 덮어주고 나서 물끄러미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의 쳐다보는 눈길과 딱 마주치자 그 젖은 눈동자는 달아날 곳을 몰라 잠깐 허정거리는 듯하더니 어색하게 상긋 웃고 저도 따라 눕는다. 아사녀는 눕는 길로 곧 눈을 감는다. 이윽고 아사달은 고개를 쳐들어 아내의 얼굴을 자세자세 보고 또 보았다. 제 머릿속 깊이 새기어 넣으려는 것처럼 은행 껍질 같은 눈시울이 띠룩띠룩 움직이고 남유달리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떠는 것을 보면 아내도 눈만 감았다 뿐이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곧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번쩍 눈을 떴다.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이 큰일 났네. 입대에 안 주무시고 내일 어찌 길을 떠나시어. 살짝 눈썹을 찡기고 제 얼굴을 치우는 듯이 돌아놓으려 하였다. 마치 제 남편의 잠 안 자는 원인이 제 얼굴이 그 눈앞에 놓여있는 탓으로만 여기는 듯하다.
아사달은 더 참을 수 없었다. 돌아누우려는 아내를 끌어당기자 그 가냘픈 몸을 으스러지도록 겨안았다. 이런 때에도 수줍은 아내는 고개를 숙여 남편의 가슴팍에 제 얼굴을 파묻는다. 그 언저리가 뜨겁고 축축해지는 것은 아내도 인제야 소리 없이 우는 탓이리라. 한참 만에야 하나로 녹아드는 듯하던 두 몸은 떨어졌다. 아내는 먼 길 가는 남편에게 끝끝내 유사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느 결엔지 눈을 닫고 또 닦은 모양이었으나 아무리 해도 젖은 속눈썹은 옷가루를 부린 듯 번쩍이고 발그스름해진 콧등이 더욱 안타까웠다. 탑을 도는 아사달의 발길은 느리게 지척거린다. 그날 밤 아내와 지내던 정경이 그림자 등에 어른거리는 환영처럼 뚜렷이 비추인다.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을 꼬박이 밝히었다. 서러워서 잘하고 권하고 조르면서 저마다 모를 사이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이었다. 서로 외면을 하고 등을 졌다가 어느 결엔지 뚫어지게 마주보고 있는 그들이었다. 분명히 떨어져 누웠는데 언뜻 깨달으면 두 뺨을 마주 비벼대는 그들이었다. 이별을 아끼는 밤은 너무도 짧고 너무도 해프다. 어느덧 아침이 되었다. 아내는 아침밥을 지으러, 남편은 미진한 행장을 꾸리러 이 방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먼저 일어선 아내가 방문 앞까지 나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서너 걸음 도로 들어온다. 그는 작별 인사를 잊었던 것이다. 길 떠날 시각이야 아직도 얼마 남았지만 그들 단둘이 하는 작별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부디 안녕히 다녀오셔요. 부디 잘 있어. 부디 대공을 이루셔요. 그야 하고 아사달의 젊은 눈동자는 자신 있게 번쩍이다가 장인이 저렇게 늙고 편찮으시니 하고 얼굴을 흐린다. 아내는 무슨 기니 부탁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붓이 다시 앉는다. 그런 걱정을랑 조금도 마셔요. 내가 어쩌든지 모시고 구려갈 테예요. 몇 해가 걸리든지 부디 대공만 이루셔요. 하고 얼굴빛을 바르며 단단한 결심을 보였다. 부디 대공만 이루셔요. 나직하나 힘있던 그 말소리. 지금도 아사달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린다. 안타까운 이별도 애달픈 그리움도 남편의 재주를 빛내고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즐기어 견디려는 그 씩씩한 태도. 언제 생각해보아도 든든하고 고마웠고 눈물겨웠다. 아직 철부지로 알았던 아내가 어느 틈에 그렇게 장성해졌을 줄이야. 물보다 더 무른 줄 알았던 그 마음이 그렇게 여무질 줄이야. 생각할수록 새록새록이 아내가 그리웠다. 예쁘고 의젓한 아내. 그리운 그 얼굴을 단 한 번, 눈 한 번 감자길 짧고 짧은 동안에나마 보여준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으리라.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던 애틋한 정경 한 토막이 또 서원하게 나타난다. 여러 동무들에게 옹휘되어 살인문 밖까지 나왔다. 병중의 장인도 기침을 쿨룩쿨룩하면서도 지팡이에 몸을 버티고 지축지축 달아나온다. 그는 재빠르게 눈을 사방으로 돌렸다. 이젠 아주 정말 길을 떠나는구나 하매 거기까지 범연이 나온 그도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이 더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거기 없었다. 벼랑간 큰 쇳덩이가 발목에 메어 달리는 듯 걸음이 내켜지지 않았으나 마음을 도지게 먹고 일부러 쾌활하게 땅을 쾅쾅 구르는 듯 걸었다. 길모퉁이를 도는 데 왔다. 인제 고만 들어가십시오. 아사달은 걸음을 멈추고 스승에게 더 달아나오기를 말리었다. 응. 그래 그럼 잘 다녀오너라. 쿨룩쿨룩. 먼 길에 몸 조심하고 쿨룩쿨룩 원몹쓸 기침이 티하고 가래침을 베었는데 그 늙은 눈에 눈물이 걸신걸신한 것은 한깟 기침 탓만 아니리라. 네.
하는 아사달의 대답도 목이 메이었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작별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언뜻 제가 지금 나온 살인문을 바라보았다. 돈장만큼씩 한새 잎사귀가 파름파름하게 돋아나는 느티나무 밑에 아내가 외로이 서 있지 않은가. 여럿이 우나올 때에는 부끄러워서 같이 따라 못 나오고 뒤미쳐 쫓아 나온 것이리라. 슬쩍 한번 오고 간 두 눈길.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었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소리를 내어 가만히 불렀다. 그 이름이 남아 입술에 올려보고저. 발은 제 돌던 자국을 찾아 제대로 돌아가건만은 아사달의 마음이 탑돌기를 떠난 지는 벌써 오래다. 아사녀, 아사녀. 그는 도 한 번 불러보았다. 아내는 완연히 제 앞에 와서는 듯하다. 하늘만 쳐다보던 환상에 쌓인 눈을 앞으로 돌릴 채 과연 제 아내는 제 앞에 어여시 서 있다. 일순간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는 흑 하고 놀란 것이다. 한 걸음 바싹 더 다가들며 똑똑히 제 아내의 얼굴을 살피매 그는 물론 제 아내가 아니었다. 제 아내 낯새만한 다른 여인이었다. 설레던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탑돌기를 시작하였건만 한번 어지러워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무엇에 쫓기는 듯이 제 처소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터라 터라 예 터라. 주마는 아까부터 가쁜 듯이 터리를 깨우고 있었다. 터리는 앙바투만 다리를 큰 대자 모양으로 뻗어버리고 입 가장자리에 침을 깨 흘리며 고나게 잔다. 예, 터라 좀. 주마는 터리의 팔뚝을 잡아 뒤흔들며 귀에다 대고 소리를 닭새같이 질렀다. 터리는 응. 잠꼬대를 하고 흔들린 팔뚝으로 숭숭 맺힌 제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는 다시 돌아 누워 버린다. 예, 좀 일어나거라. 일어나요. 깨우는 이는 바작바작 애가 마르는 듯 자는 이는 꿈적꿈적 몸을 움직이는 듯 하다가도 이내 쌕쌕 코 고는 소리를 낸다. 예, 어서 좀 일어나. 원 잠귀도 이렇게 어두운가? 터라. 주마는 돌아 누운 터리의 어깨를 이리로 잡아 제치며 짜증을 낸다. 예. 터리는 코로 대답만 할 뿐이요. 그저도 잠을 못 깬다. 예, 좀 얼른 일어나라니까. 얼핏 좀 일어나. 이번에는 개우는 이가 입술을 조무리고 옷이 수세미같이 말려 올라가서 벌겋게 드러난 자는 이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래도 못 일어날까? 터라. 아야, 예. 하고 터리는 벼랑간 나는 듯이 일어나 앉는다. 그제야 자는 이는 주인이 깨우는 줄 알고 질겁을 하며 일어난 것이나 아직도 잠은 덜 깨어서 연상 조여붙는 눈을 비빈다. 예, 정신을 좀 차려. 좀. 주마는 힘없이 끄덕이는 터리의 머리를 사납게 휘술레를 돌리며 재우친다. 터리는 도 한참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닫고 나더니 발그스름하게 잔발이 선 눈으로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 예, 무슨 잠이냐? 그래도 잠이 깨지를 않니? 왜 안 깨긴요? 벌써 깬거립시오. 그렇게 불러도 일어나지를 않으니 아마 깜박잠이 들었던가 봐요. 헤헤. 깻이는 무안한 듯이 또 한 번 웃는다. 깜박 튼 게 다 뭐야. 그렇게 사람의 애를 태워. 주마는 깨우느라고 진담을 뺀 것이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은 듯 터리를 노려본다. 원수의 년의 잠이. 하고 터리는 제 머리를 제 주먹으로 몇 번 쥐어지른 뒤에 그저 죄송합니다. 무슨 심부름을 하랍시오. 절이라도 할 듯이 사죄를 하고 착착 붙인다. 왜 또 알찡거리기는. 어서 옷이나 입어요. 주마는 내던지듯 명령을 내리었다. 왜요? 무슨 큰일이 났어요. 터리는 그제야 확실히 잠이 깨며 저도 놀란 듯이 서둔다. 어서 옷이나 입으라니까. 터리가 발딱 일어나
부산하게 속옷에 구김살을 펴고 치마를 떼어 입고 버선을 신는다. 누가 그 옷 말야. 주마는 털이에 다 해진 치맛자락과 깐풍 족제비가 된 버선목을 바라보다가 나들이 옷을 입어요. 어디 좀 갈 데가 있으니 다시 영을 내렸다. 어디를 갑서요? 벌선 알이 다 세었납시오. 예 잠고대 작작해라. 무슨 날이 벌써 새니. 아직 자시도 안 되었을걸. 네, 아직 자시도 안 되었납시오. 그러기 첫잠이 깜박 들었던 거야. 첫잠이 들면 동여가도 모른다고 하는 거립시오. 터리는 기어코 제가 잠을 얼른 못된 변명을 하고야 만다. 어서 새 옷을 좀 갈아입어요. 제발 좀. 주마는 울듯이 재촉을 한다. 아니 자시라면 한밤중 아니에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랍시오. 하고 자던 이는 그 토끼 같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뜬다.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인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수다 고만 좀 떨어요. 나 가자는 대로 가면 고만 아니야. 주마는 전에 없이 황황해한다. 터리는 입을 아버린 채 수상쩍 다는 듯이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었다. 회를 올리고 거물거물하는 밀초 불빛에도 제 아가씨의 얼굴이 이글이글 타는 듯이 붉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새까만 눈썹 위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떠돈다. 더구나 그 옷맨들이를 보고 놀랐다. 주마는 남빛 반비를 입고 수놓은 비단 바지를 입고 갈 데 없는 귀공자로 차리지 않았는가. 주만의 어머니 사초, 부인은 외동자식이 딸 된 것이 원통하여 이따금 주만을 난복을 시켰다. 수놓은 통순바지에 남빛 반비를 덜쳐 입고 세포 복두를 제껴 쓰고 배곡 허리띠에 구슬끈을 주렁주렁 늘어뜨리고 손잡니에 금을 올린 환도를 느슨하게 차고 나서면 동뜨게 아름다운 귀공자였다. 장난꾸러기 주만이도 남복을 좋아하고 화랑의 흉내도 곧잘 내었다. 서리 같은 칼날을 뽑아들고 공능 버선 위에 눌러 쉬는 목화로 터벅터벅 당을 구르며 그 영체 도는 눈을 제법 무섭게 부릅떠서 악소리를 치고 달려들면 터리는 혼됨을 하고 사초 부인은 허리를 분질렀다. 그러나 이런 장난도 나이가 차가자 점점 그 도수가 줄고 이마적 해서는 별로 한 적이 없거늘 이 밤중에 남장을 차리고 어디를 가자는 것인가. 터리도 한옆으로 겁도 나거니와 의심증이 더럭 났다. 아이그 아가씨 왜 또 안복을 입으셨네. 또 쇳내를 혼을 내시려고 그럽시오. 하며 터리는 벌써 몸단속을 마치고 일어선 주만을 보았다. 왜 또 내 목에 칼을 겨눌까봐 겁이 나니 주만은 방시 놓고 제 손으로 허리띠를 휘 한번 버듬어 보이며 이것 봐. 어디 칼이 있니? 오늘 밤에는 칼은 안 찼으니 그렇게 겁낼 건 없어. 어서 딸 나석이나 해라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 터리도 옷을 다 입고 뒤를 쫓아나가다가 주춤섰다. 아이, 이렇게 어두우니 누가 뺨을 쳐도 알값이오. 그러면 초롱 준비를 할까? 주마는 증국으로 묻는다. 어디를 가시기에 초롱 준비까지 하신단 말씀이에요. 방 안에 촉대를 좀 들고 나오랍시오. 촉대를 들고 갈 수야 있나. 그럼 어디를 멀리 가시랍시오. 가만 있거라. 주마는 무엇을 생각하듯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벽장에서 불이 나게 초 몇 자루를 내어 터리를 준다. 너 초롱은 어디 있는 줄 아니? 초롱이야 광에 들었었지요. 광에. 광문이 잠기지 않았을까? 왜 안 잠겨요? 햇구멍이 훤할 때 벌써 닫아거든뎁시오. 그럼 그 열쇠는 누가 맡았을까? 원 아가씨도 마님이 맡으셨지 누가 맡아요. 주마는 잠깐 말이 없다. 초를 몇 자루씩 내어놓으시고 대관절 어디를 가시랍시오. 이 깊은 밤에 터리는 제 주인의 행동에 갈수록 불안을 품는 눈치였다. 어머니가 맡으셨다. 어머니가
주마는 제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글쎄, 가실 곳을 좀 말씀을 합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돌이든지 차릴 테니 만일 열쇠를 찾으러 갔다가 어머니께서 잠을 깨시면 어이구 또 광문이 연락락하기나 한답시오. 어떻게 빽빽한답시오. 한번 열자면 왈그릇 딸그릇 온 집안 사람이 다 잠을 깰 텐데 터리는 벌써 주만의 뜻을 알아차리고 또 광문 열소임은 갈데없이 제 차지인 것을 깨닫자 미리 방패망리를 한 것이다. 방 안 복판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던 주만은 펄썩 주저앉는다. 어떡하나. 그 소리는 벌써 울멍울멍한다. 불국사일 가시려고 그러시지요. 이 밤중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굽시오. 대감께서나 마님이 아셔봅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애꿎이 이털이란 년이 물고간 하겠시오.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뚝뚝 끼치는 뎁시오. 맙시사. 맙시사. 터리는 벌써 주만의 흉중을 빼뚫어 보고 호들갑을 덜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설령 초롱을 꺼낸 다손 치더라도 그 먼 데를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개까지가 20리는 잔뜩 될 거립시오. 한낮에도 어려울 텐데 이 캄캄치랴에 말도 안 타시고 술에도 안 타시고 보행을 하시다니 될 뻔이나 한 말씀이에요. 자, 술에나 말을 꺼낸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쉬쉬한들 자연 왁자지껄해서 집안이 벌컥 뒤집힐 거립시오. 천만 다행으로 몰래 안장을 짚는다 해도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내일이면 소문이 쫙할 것 아닙시오. 듣기 싫어. 터리가 안 된다는 까닭을 미주알고주알 캐내서 수다 늘어놓는데 주마는 참다 못하여 소리를 빽 질렀다. 남장을 한 주만, 그리고 이를 말리려는 터리. 과연 주마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불국사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